애국자의 가면을 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윤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가 광화문 집회를 한 게 아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윤 대통령 안 됐다. 너무 이제 도가 지나치다.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20일 목요일이고요.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하고 김재원 의원이 정강원 목사로 인해서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오늘 제목은 이제 애국자의 가면을 쓴 정치사업가 갈수록 태산, 정강원 목사의 어떤 운을 좀 한번 풀어보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사실 이렇게 선동 정치예요. 가짜 뉴스. 어제 윤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편쪽으로 치우치게,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KBS나 MBC 이런 데서 이렇게 YTN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최고위원을 사실 이번에 뽑았잖아요. 김재원이 먼저 최고위원들 이렇게 뽑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면모를 이렇게 살펴보면 최고위원들이 대부분이 화가 조금 많은 사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화가 많은 사주들은 되게 예를 들어서 말을 굉장히 잘해요. 두뇌 회전이 빠르고 임기응변이 빠르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잘해서 국힘이 너무 이렇게 같은 국회의원이라도 조금 약해요. 민주당 그 의원들은 예를 들어 야당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이 좌파들이 원래 말을 되게 잘해요. 교묘하게 말을 돌려서 이렇게 잘하고, 그래서 좀 전투력이 강한 그런 최고위원들을 이번에 이제 뽑은 것 같은데, 또 언론에서 요즘 하는 이렇게 행태를 보면은 이게 다 이렇게 전투력 강한, 뭐 예를 들어서 사실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주를 작년에 한번 풀어봤지만 조금 소심하게 좀 화가 되게 많아서 말도 되게 조리 있게 하고, 윤 대통령 편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이렇게 대치는 걸 되게 잘해요. 전투력이 강한데, 이번에 아마 말 한번 실수한 걸 가지고 된통 지금 굉장히 곤욕에 처한 것 같은데, 사실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애국자예요. 굉장한 이제 국민들을 많이 생각하고 이제 애국자인데, 이제 5.18에 대해서 이제 헌법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록하면 안 된다, 이 얘기 한마디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제 생각도 사실은 똑같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김재원 의원 같으면 사실은 이렇게 언론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5.18 폄훼 발언이다, 5.18 망언이다, 이랬을 때는 고개 숙이고 강주에 가서 헌화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국회의원이면 왜 5.18이 헌법에 수록이 안 되는지, 헌법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지, 명시가 돼서 안 되는지를 얘기를 분명히 했어야 돼요. 이렇게 선동하는 그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오늘 정강원 목사도 이렇게 선동하는 건 되게 잘하더라고요. 선동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국민을 되게 선동하는 그런 연설을 되게 잘한 사람이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제가 20대 5.18이 이제 났었는데, 광주 사태가 났었는데, 저는 이제 살아봤으니까 알아요. 그 시대를 저는 살아서 그 뉴스도 다 보고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저는 이제 어떤 이 정치나 뉴스에 굉장히 이렇게 다 찾아보고 이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거의 잘 알아요. 그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선동 정치라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어떤 결과가 나와서 국민의 세금이 굉장히 낭비된다는 거를 지금은 알아요. 옛날엔 잘 몰랐어요. 그때 당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때 당시에는 전두환이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 암살당하고 나서, 피격당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신군부 전두환이가 이제 정권을 잡았고, 정권을 잡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군부 정치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때 당시에 이제 김영삼이나 삼김이었죠. 김대중,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오리알이 된 거예요. 이제 각대 연금되고,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야당도 없고, 뭐 언론도 다 통제를 하고, 막 이렇게 계엄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정권을 다시 찾든지 민주화를 하든지 국민을 이용하는 방법을 택했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대학생들한테 이제 선동을 해서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시위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시위를 어쨌든 막으려고 경찰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시위가 격해지니까 계속 유언비어가 나돌았어요. 어느 정도의 유언비어가 나왔냐면, 전두환이가 광주 시민을 전부 죽인다. 예를 들어서 여자들을 데려가서 폭행하고 강간한다. 어린애들을 죽인다. 별별 유언비어가 막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한 그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다 이제 뛰쳐나온 거예요. 그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쉽게 말해서 경찰서를 습격해서, 파출소를 습격하고 경찰서를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한 거예요. 무장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그 무장한 무기로 광주 교도소를 습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교도
그 무기수나 사형수 죄진 사람들한테 무기 놓아주고 한마디로 반군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점거한 데가 시청을 점거해서 군인들 못 들어오게 해요.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만약에 노무현이나 문재인 때 대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정권을 잡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쨌든 진압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많은 이제 피해자가 났겠죠. 그런 사람은 진짜 선량한 피해자예요. 멋모르고 진짜 선동해서 유언비어 속아서 막 뛰쳐나와서 죽고 부상당하고 그런 사람은 유공자를 인정해요. 그렇지만 경찰서를 무기를 탈취하려고 습격하고 교도소를 습격해서 그 죄수들이 무기를 들고 그거는 유공자가 아니죠. 그걸 어떻게 헌법 거기다 여기다 실어요. 그래서 밝혀라 그러면 유공자 명단을 밝혀라 그러는데 유공자 명단을 밝히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피 같은 세금을 지금 북에서 미사일 쏘고 핵을 쏘고 막 이러는데 그 우리 피 같은 세금을 그런 국가 방위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처럼 굉장히 그 미사일 나오는 방어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는 그 돈이 엉뚱하게 새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범죄자, 옛날 쉽게 말해서 교도소에 있는 그 범죄자한테 세금이 흘러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세금으로 술술술 다 빠져나가. 문재인 정부 때 쉽게 말해서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 시위하는 거 막으려고 그 시민단체에다 얼마나 세금을 쏟아부어. 진짜 억 단위로 시민단체에다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시민단체 이제 그런 어떤 지원금을 못 받으니까 또 뛰쳐나옴. 그러면서 또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다큐멘터리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5년을 살아봐서 다 아는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 기억나는 대로 탈원전 한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언론조사 해가지고 1,000억인가 들었어요. 그 탈원전 하는 계기는 판도라라는 그런 영화를 보고 그것뿐만이겠어요?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또 종부세 공시지가 올려가지고 종부세 뜯어다가 10만원 20만원씩 정권 민주당이 또 정권 다시 잡기 하기 위해서 돈 풀고 그 빚이 문재인 정부 때만 400조가 더 늘어났어요. 빚이. 그걸 누가 갚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또 예를 들어서 그 가짜 평화쇼 하느라 김정은 초청해가지고 세금 또 낭비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김정은이가 아 이거 뭐지? 이러다가는 미국이 공격할 것 같으니까는 손절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연락사무실 또 500억 들어서 지은 연락사 사무실 우리 세금 다 날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는 제가 어제 그 KBS인가 SBS에서 하는 그 방송을 잠깐 봤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윤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가 방화문 집회를 한 게 아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윤 대통령 안 됐다. 한동훈 장관 뭐 왜 이재명만 수사하냐? 문재인 수사 안 하면 나한테 죽을 참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보수 이 집회에 나가신 분들은 사실 집회를 가장 이렇게 선거 전에 열었던 건 정광훈 목사가 이제 자기 어떤 이익을 선동하는 거는 그래요. 어떤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진짜 애국자들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집회에서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한다니까 그때 당시에는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불교인들도 많았어요. 그 집회 참가한 사람들 불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 종교를 안 믿는 사람도 그 집회에 참가해서 윤 대통령을 응원한 거예요. 이 썩은 정부를 바꿔보자 해서. 그랬더니 지금에 와서는 자기가 집회를 열어서 됐다. 윤 대통령이. 너무 착각에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 알바끼 할 때 교회 그 알바끼 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목사님 치고는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돈 욕심이. 근데 돈 욕심 많은 사람은 그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도가 지나치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방송에서는 김기현 대표 보고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도와달라 그랬잖아. 또 도와달라 그래. 너무 예를 들어 착각 속에서 정치인들은요 선거 때가 되면 노숙자한테 선거권이 있으면 노숙자한테도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선거권만 있으면 진짜 중국인한테도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또 김재원 의원이 한 얘기 있었죠. 선거 때가 되면 선친의 묘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그거예요. 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누구한테든지 다 인사말이에요. 도와달라는 게. 근데 그거를 뭐 옛날에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또 도와달라고 해. 뭔가 착각 속에서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왜 그런가 도대체 이 사주가.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로는 사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 사주는 굉장히 정광훈 목사 사주교는 제가 역행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병신, 계사, 기해 전형적인 상관의 사주예요. 근데 상관의 사주는 제가 한번 얘기를 했듯이 이 화가 많은 사주들은 심장의 기운이 강해서 이 혈액이 굉장히 빨리 머리 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해력이 빠르고 분석력이 좋고 말을 되게 잘해요. 선동 같은 거를 되게 잘하는 사주예요. 그러면서 상관이란 건 뭐냐면 또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욱했는데 상대방이 미안합니다 하면 뒤끝은 없어요. 근데 미안하다고 안 하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에요. 이길 때까지. 아마 여러분들 그런 또 남편이나 부인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사주는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사주예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끝장을 보거든. 이길 때까지. 그 대신 돈에 연관되거나 어떤 직업이나 어떤 관에 연관이 되게 되면 절대 화를 안 내요.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그럼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땅이에요. 땅인데 쉽게 말해서 월의 힘이 제일 센데 천간에 병화가 투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물은 2개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나무가 없는 사주예요. 거기에 고철더미가 이렇게 쌓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땅이 이제 본인이고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햇볕이 이제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철이 본인한테는 이제 욱하는 성격이고 표현이고 진로고 사업체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본인한테는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고 부인에 해당하는 거고 여자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예를 들어서 자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관운에 해당하는 거고 직장, 명예, 자존심, 또 체면. 그럼 이 사주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물이에요. 왜냐하면 땅이 많이 들어오면 서로 논아먹자 그렇게 덤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들은 별로 본인 이 사주에서는 도움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도 본인한테는 이 물을 자꾸 마르게 하니까 엄마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엄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땅이 쉽게 말해서 사막화가 되고 고철이 쌓여있으면 물이 들어와서 이 고철을 씻어줘야 나무가 자라겠죠.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이제 재물에 해당하는 거고 부인에 해당하는 거고 여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물이 나한테는 되게 필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런 사주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돈 욕심이 되게 많아요. 지금 너무 이제 도가 지나칠 때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후원금이라든지 어떤 돈 들어온 내역서만 세무조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입을 닫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운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큰 운은 좋아요. 그래서 알받기도 하고 이 애국자의 가면을 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 애국자는 예를 들어서 이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사주가 정의롭고 그다음에 거짓이 없고 자기가 한 말은 지켜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나라가 어떤 전쟁을 막기 위해서 대등한 군사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이고, 거기에 어떤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애국자예요. 그 다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애국자고. 근데 예를 들어서 말로만 애국을 찾으면서 자기가 이해타산을 쪽에서 권력을 취하거나 어떤 이익을 취하는 거는 애국자의 가면을 쓴 사람이에요. 또 방송 보니까 무슨 카드 회사를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카드 회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돈벌이에 이용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뭐 윤 대통령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착각 속에서 빠진 것 같아요. 물론 신도들한테는 그렇게 통할 수 있어도 중도 보수나 이런 때 맥히지가 않겠죠. 과다망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분노장애. 원래 상관사주들은 분노장애 기운이 있어요. 화가 나면 안절부절 못하고, 그리고 멀리 보지를 못해요. 이 화가 많은 사람들은 짧은 머리는 잘 써. 코앞에 있는 거는 머리 회전이 빨라서 임기응변이라든지 이런 건 대처는 잘하는데 멀리 보질 못해요. 윤 대통령 보고 뭐 한동훈 법무장관 보고 이재명이 왜 수사 안 하냐고. 수사 안 하면 죽는다고. 그게 코앞에밖에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 수사를 하게 되고, 저도 문재인 수사를 굉장히 하는 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기다리는 줄 아세요? 아니까. 이유를 알아요. 지금 만약에 이재명이나 문재인은 똑같이 수사 선생이 오려면 친문하고 쉽게 말해서 친이가 다 똘똘 뭉쳐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씩 가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문재인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걸 머리 좋은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진정한 애국자 같으면 기다려야죠. 참고.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지금 엄청나게 싸질러 놓은 거를 윤 대통령이 이제 수습하는 그런 시기예요. 1년 됐어요 지금.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운이 좋기 때문에 이게 수습이 다 될 거라고. 기다리면 돼. 그리고 김재원이나 김기현,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김기현 제가 특집 방송으로 3탄까지 한 적이 있어요. 이번 당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올해 1년 운이 좋은 나경원 대표가 됐으면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경원 대표는 목이 없으니까, 올해가 목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손붙잡고 선거운동하면 어차피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게 지금 현실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돈봉투에다. 이게 시작이에요. 가만 놔둬도 그냥 어차피 좀 당대표가 운이 좋으면 충분히 진짜 200석 이상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김기현 대표 사주에서는 목이 되게 많아요. 뭐 이따가 잠깐 풀어보겠지만 목이 되게 많은데 또 목이 들어오니까 땅이 갈라지니까 자꾸 명예손상되는 거나 자꾸 꼬이는 거예요. 지금 이 꼬이는 게 사실 제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윤 대통령한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 이준석이라는 꼬마 때문에 너무 당한 거야. 너무 당해서 그게 어떤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근데 이제 운이 좀 좋은 사람이 됐으면 이렇게 이제 구설 없이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제 방송에 다 있어요. 예언을 해드렸는데 그게 조금 안타깝고. 근데 이제 앞으로도 김재원하고 정강원 목사하고는 궁합이 상당히 나빠요. 이따 이제 후반에 한번 두 사주를 비교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쉽게 말해서 어쨌든 물이 필요하니까, 물하고 나무가 필요하니까 지금 대운에서는 자대운이에요. 62세 쉽게 말해서 형자. 지금 현재는 물이 60%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비가 막 오니까 지금 재물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무도 어때요? 막 자라니까 자식들도 재산이 늘어나는 거고 관운도 좋아지고 명예도 올라가고 지금 이런 상태였는데 요까진 참 좋았어요. 근데 대운에서 자가 들어와 있고 올해가 묘예요. 이걸 역학에서는 자묘형이라고 그래요. 이 자묘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준석이가 자묘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자묘형이라는 건 똑같은 말을 이렇게 툭 던지더라도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하게 알아듣는 게 이 자묘예요. 그래서 적을 많이 만들어요. 적을 만들면 안 되죠. 이 보수 쪽에서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적을 안 만들어요. 적이 되면 또 다른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고 역으로 꼭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노자 이런 말이 있죠. 사막을 막 걸어가는데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이제 물을 떠먹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 또 다시 오겠냐, 이렇게 더운데 사막인데. 그걸 소변을 봐. 그러고 나서 가다가 한 몇십 리 가다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비둘기편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 사마가 걸리니까 그 우물을 또 물을 자기가 얼마 전에 오줌 싼 거를 또 먹게 되는, 사람 일이 그런 거예요. 다시는 안 볼 것 같아도 또 그 물을 먹게 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장관이나 국세청에서 후원금 받은 내역, 돈 좋아하는 사람은 딱 그거예요. 돈에 대한 거 조사하면 돼요. 돈이 어떻게 흘러들어오고 그 후원금을 어떻게 쓰는지 그거 하나만 하면 아웃이에요. 그러면 좀 정신을 좀 차릴까요? 저도 사실 정강원 목사를 이렇게 작년만 해도 이렇게 제가 사주를 한번 풀어봤을 때도 나쁘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 본인이 어떤 윤 대통령을 만들었다. 내가 나 없으면 대통령 못 됐다. 이런 착각에서는 벗어나야 돼. 그건 아니에요. 조국 사태 터져서 이 좌파의 어떤 정말 나라를 망쳐가는 거를 많은 보수, 중도 보수들이 일어나갖고 윤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착각 속에서 빨리 헤어나세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대운이 좋기 때문에 뭐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 명예도 많이 올라갔는데, 달로 보면 사실 4, 5, 6월 달이 병진, 정사, 무호로 흘러요. 다 이건 불이에요. 그러면 이 화가 많은데 이 불이 들어오면 이 물이 마르겠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아마 여론에서 이 보수들이 거의 떠날 거라고. 이제 보수들이 떠나고 예를 들어서 운이 나빠지면 그냥 세무조사 한번 하면 되겠죠. 이 말 때문에 이 망치는 말 때문에. 자묘 때문에. 이 자묘형에 걸리게 되면 본인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 김기현 대표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옛날에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는데 또 도와달라고 해.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정치인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인은 선거 때 되면 노숙자한테도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사말이에요, 도와달라는 말이.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알아도 일반 국민들이 듣기엔 저거 뭐야? 하나는 장로고 하나는 목사고 정강원 목사한테 당대표가 가서 도와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 좋으니까 완전히 김기현 대표를 아주 똥으로 만들어놨어요. 일반 국민들은 다, 특히 좌파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를 들어 정강원 목사를 쉽게 말해서 김기현 위에 당대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걸 노리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워낙 지금 운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또 김재훈은 아까 5.18. 사실 5.18 그거는 저도 생각이 똑같아요. 그거는 헌법에 올리면 안 돼요. 그거는 아직까지 이렇게 명단 공개해서 진짜로 거기서 피해를 당한 선량한 시민들만 유공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왜 우리 세금이 이상한 대로 빠지고 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